그러면은 지난 콘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콘서트 마지막쯤에 이렇게 울면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면서 딱 울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저는 또 주말 동안 트위터를 열심히 순찰을 돌고 왔거든요. 아니 주말부터 뭐 어제까지 지금 4월 들어오기 직전 계속 지금 NCT 드림 검색어에 약간 포지티브, 네거티브 둘 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NCT가 우리 전공 분야잖아요. 네. 저희가 뭐 그동안 많은 아이돌들을 다뤄왔고 다 진심이었지만 NCT만큼은 진짜 제대로 얘기하고 싶은 시즌이어서 2026년 데뷔 10주년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NCT 드림으로 좁혔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후회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왜요? 왜냐면은 뭐 그냥 터놓고 얘기하자면 지금 NCT 드림의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드림을 정말 오랜 시간 깊이 좋아했다 보니까 얘기할 걸 너무 많고 얘기할 게 오히려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준비하다가 눈물 몇 번 흘렸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네. NCT 드림의 10년 역사가 눈물 없이는 진짜 볼 수가 없고 진짜 겉으로 보면 이만큼 말랑하고 청량한 그룹이 없는데 안을 파고 파면 팔수록 팬들과 멤버들이 굉장히 단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콘서트 마지막 소감할 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콘서트 소감할 때 우는 사람들 진짜 많고 대부분 울죠 진짜 사실. 많이 울고 막 런진이나 지성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운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얘네가 콘서트가 끝나지도 않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대 중간에. 다른 친구들의 눈물도 눈물이었지만 사실 지성이의 눈물 때문에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성이가 이렇게 운 게 이제 드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졸업제도가 있었잖아요. 맞아. 그때 이제 공공지가 졸업을 해야 될 때 그때 지성이가 그 콘서트장에서 정말 오열을 해서 막 제노가 가서 안고 그때 울음이랑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의 눈물을 보던 모든 팬들이 집단 트라우마가 발병이 너무, 된 거야. 너무. 이게 두 번째 보는 눈물이거든. 그래서 이제 저랑 저의 이제 드림 팬 친구들이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난리가 나서 우리가 채팅을 뭔 토론을, 일이냐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트위터 리트윗하고 트위터 막 가지 퍼널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NCT 드림의 역사가 곧 불안과 불안 극복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난 10년의 불안이란 역사가 단어를 듣자마자 불안이 마음이 몰려와요. 불안하기 지금. 시작하죠. 불안이 밀려와요 진짜로. 네, NCT 드림은 체제의 시작부터가 사실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솔직히 그때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그때는 얘네가 성장하지 않을 줄 알았어. 진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는데요. 2016년 8월 25일에 데뷔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저는 그때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수만이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보세요. 지금 갓 태어난 철로 한번 볼게요. 진짜 그리고 그 옆에 해맑은 얼굴로 박지성이 이 머리 진짜 싫어하잖아요. 박지성 머리 봐봐요. 그 뒤에 마크 그나마 봐. 맏형 마크 어려 보이게 하려고 동글뱅이 안경 끼운 거 봐봐요 지금. 그리고 봐봐 저 반바지 기장하면 진짜 내가 양말 태어나서 소년들의 무릎을 이렇게 양말 다채롭게 보는 올려 거 입은 거 있어. 봐봐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수만 진짜 미쳤다. 이건 이거는 나는- 솔직히 아니다. 이거는 범죄와의 그 나는 선의 경계선에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 이때. 나는 그때 처음 사회학을 배우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했지만 받아들였어. 근데. 나도 그러니까 나도 어이없는 네. 게 난 이런 거 쳐다도 안 볼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아, 그냥 어린 친구들이 재능 있고 어릴 때 길을 빨리 찾았네. 뭐 약간 칠공주 이런 거 보는 느낌으로 칠공주. 봐봐 NCT 최초 이때. 청소년 연합팀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참 그거와 별개로 호버보드가 참 아름다웠죠 이때. 근데 난 그리고 이때 이들이 호버보드를 또 너무 잘 타니까 무슨 막 어린이 무용단 막 이런 거 보는 느낌으로 너무 애들이 잘하니까 아니 근데 애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때 진짜 옷도 입힌 거 봐봐요. 잠옷이게 잠옷이잖아. 이게 뮤비에서도 굉장히 몽환 꿈속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뮤비도 사실 미친 뮤비예요 진짜로. 단단히 미쳤어. 단단히 미친 단단히 뮤비인데 미쳤어. 저는 NCT 드림이 10주년 기념으로 그때 그 뮤비 다시 보는 콘텐츠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청소년 연합팀 했을 때 저는 20대였거든요. 내가 절대 좋아할 일 없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뭐 애들 호버보드 잘 타니까 잘 타는 거 구경이나 해볼까? 되게 잘 타네? 재롱잔치 그러니까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귀엽다. 그리고 생긋생긋 막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니까 옆에 철러 봐. 철러가 빵긋빵긋 웃어요. 철러가 진짜 하리보 같이 생겼어요 이때. 진짜로 이러고 난데 NCT 드림이 또 막 몇 가지 좀 생략하고 갈게요. 이승환 노래 덩크슛 덩크슛. 새 갖고 나옵니다. 이 덩크슛 때부터 약간 애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뭔가 실력이 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 나는 이때부터. 그래요. 전 얼굴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뭐든 들어오면 됐죠. 들어오면 네네. 잘 된 일이니까. 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첫사랑 그 근데- 뮤비를 보시면 이거 뮤비가 진짜 근데 불쏘나거든요. 진짜 뮤비는 우리가 솔직히 추인검이랑 마지막 첫사랑 뮤비는 유튜브에서 솔직히 앞에 그 막아야 딱지를 좀 돼요. 붙여야 예. 돼요. 이거는 이게 대중들한테 공개되어 있다는 게 아니 이거는 너무 불순한.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M 카운트다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 이 왕자님은 착장이랑 물론 여러분 알죠. 이때 재민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때 너무 슬펐지만 이때 마크가 라면 머리를 할 때였어요. 우리 마크가 이때 밤에는 고등 래퍼, 맞아. 낮에는 M카를 뛰면서 맞아. 진짜 막 너무 고생하던 때였어요. 참고로 제 최애는 마크인데요. 저는 이따가 NCT 드림 명곡 얘기도 쭉 할 거지만 음. NCT 드림 노래들이 가사가 되게 예쁘거든요. 아 맞아. 나도 근데 가사 얘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 절묘하고 저는 NCT 드림이 우리가 지금 10주년이잖아요. 10년을 버텨온 그룹들 찾아보면 꽤 많겠지만 10년을 이렇게 다채롭게 성장한 대형견처럼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리트리버 새끼 리트리버에서 시작해서 막 이만큼 커질 때까지 성장하면서 그 시기별로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정서를 되게 예쁜 가사들로 잘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첫 이게 두 개가 다른 말이잖아요. 첫과 마지막이 그 첫사랑인데 이거 마지막 첫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게 너무 문학적으로 예뻐서 아니 근데 저는 문학적으로 네, 너무 네. 예쁘면서 동시에 약간 우스웠다는 게 진짜 보세요 여러분. 추위껌 때보다 이만큼 자란 애들이 그나마 옷을 이렇게 입혀놨으니까 집 철로 보세요. 이 철로 되게 유명한 철로잖아요. 이렇게 어린 철로 갑자기 솔직히 한 다음 학기 정도면은 다른 여자 좋아할 것 같은데 나한테 두 번은 없대. 뭐 두 번은 없어. 넌 나의 마지막 너만 하는데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이때 이 춤추는 이 그 모습이 네. 진짜 막 어린 강아지들이 막 자기 힘을 주체를 못하고 달려오는 것처럼 힘이 엄청 좋아요. 맞아요. 우리 드림은 약간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정병 아. 보존의 법칙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연습생들이 원래 데뷔 전에 한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때가 근데- 이제 한창 예민하고 그럴 그쵸. 시기죠. 근데 드림은 사실은 연습생 정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드림 같은 경우는 아기신기랑 그 소방차랑 아기 이런 거 소방차.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SM에서 그냥 밀어주는 맞아요. 하나의 너네는 같이 데뷔하는 게 너무 정확히 정해져 있는 맞아요. 애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뷔 정병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연습생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우리가 얘네가 이렇게 자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얘기를 좀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생 때는 다른 그룹만큼 팬들에게 뭔가 그런 서러움, 흔히 말하는 정병을 먹일 일이 없다가 데뷔와 동시에 그 청소년 연합팀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극도의 불안함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즈니들 중에 내가 그 시절부터 청소년 연합팀인 거 알고 나는 졸업 제도가 있는 거 알고도 NCT 드림 사랑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당신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 진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에 빠지는 여자들이라는 거를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졸업이 정해진 상태로 시작을 하잖아요. 20살 되면 빠진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지금 시계가 흘러가고 근데 있는 이건 것 거라고요. 같아. 이게 사랑을 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였어. 그렇게 제일 처음부터 힘들진 않았다 하는 게 막상 왜 제일 처음에 원래 연애도 그렇고 덕질도 그렇고 내가 제일 처음 좋아할 때 얘를 이만큼 좋아할 줄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렇게 맞아, 빠질 때는 맞아, 몰랐는데 맞아. 정신 차려 보니까 얘가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는 2018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2018년이 그 이제 NCT 드림의 그래프 정병 그래프를 찍어본다면 첫 피크를 진짜 찍은 해죠. 때는 네, 2018년. 2018년. 마크가 원래 그때 졸업을 했어야 되는 맞아요. 해였어요. 마크는. 근데 그 졸업 앨범처럼 위고업 앨범을 냈는데 티저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맞아. 위고업 앨범 진짜 예뻐요. 이 영상만큼 NCT 드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없는 것 맞아요. 같아. 저도 진짜 명반으로 하나만 꼽으라면은 나 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가 있어서 살만했다. 살만했다. 진짜 이거는 우리 그때 나노 단위로 캡처하고 맞아. 그 NCT 드림이 다른 그룹 혹은 다른 NCT 유닛과 뭐가 다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이때 애들이 성장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마크는 졸업을 앞두고 뭔가 진짜 유일한 성인이 된 맞아. 느낌이었고 이 티저 자체가 참 잘 뽑혔다라는 거였는데 이거에 이어서 그 위고업 뮤비 티저도 너무 잘 뽑혔었죠. 디어드림 위고업 앨범이 있었습니다. 티저가 분홍색 배경에 애들이 점프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디어드림에서 너무 다 정병이 온 거죠. 마크의 졸업을 앞두고. 마크의 졸업을 앞두고 나온 앨범이었어요.
드림이었어요. 디어 드림 노래가 사실은 그때 팬들의 마음, 그러니까 정평을 심화시켰다는 표현 말고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금을 울렸다? 심금을 울렸다. 좋다. 역시 이 가사를 지금 작사를 보시면은 마크, 제노, 재민, 지성 다 작사에 한 명씩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멤버랑 해찬이 빼고. 이게 수미상관으로 너무 슬픈 얘기야 이거 정말. 이 뮤비를 보면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마크가 이게 랩으로 구성된 노래잖아요. 마크가 다 디렉을 해줘요 멤버들을. 그리고 난 뒤에 애들을 싹 다 보내고 인사하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 얼굴을 비추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여기 마지막에 부르는 내 톤은 또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부르는 내 톤은 잊지 말고 언제든 외칠 땐 하던 대로 Hope we always feel like 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항상 드림이 외치던 게 있잖아요. 요 드림 하면 이제 쩔어주자 화이팅 사실은 이게 마크가 간 뒤에 요 드림을 제노가 너무너무 잘해줬었고 그러니까 내 톤을 잊지 말고 내가 떠나도 이게 사실은 이 노래만 들으면 사실은 드림 팬들은 눈물 발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래였는데 참 그랬죠. 이때 덕질하셨던 분들이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자랑을 할 거거든요. 무슨 자랑을 할 거냐면은 NCT 드림이 첫 콘서트를 SM에 있는 SM 띠어러라고 지금은 없어진 띠어러 건물에 거기가 되게 몇백 명 안 들어가요. 맞아. 그런데 NCT 유닛으로서도 NCT 체제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콘서트였고 NCT 드림 쇼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당시에 드림이 인기가 정말 많았고 그래서 제가 뭘 자랑하려면 내가 여기 갔어. 이게 콘서트 티켓팅 너무 어려워서 제가 친구들과 다 같이 PC방을 가서 했는데 저만 됐어요. 와. 그래서 근데 그 약간 그런 느낌 알아요? 대학에 다 같이 합불합을 하기를 다 같이 했어. 근데 나만 합격했어. 그럼 그때 좋아할 수도 좋아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내 친구들이 보통은 이렇게 축하할 만도 하잖아. 야 너무 부럽다 이러면 근데 진짜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내 기억나는 게 일요일 날 내가 가는 거였는데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얘들아 그럼 나 갈게 하면 애들이 막 그래 잘 보고 와 네모까지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내 친구들은 미안한데 얘기 안 하면 안 돼? 그냥 까먹으면 안 돼? 아니 친한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난 가야지. 근데 그때 그 마치고 난 뒤에 패션이가 지금 저의 거리 정도로 멤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하이파이브처럼 자기 포카를 나눠줬어. 와. 진짜 그때 막 애들한테 막 무슨 얘기했는지도 기억나요. 막 지성이 보고 지성아 너 춤 왜냐면 딱 한마디씩 할 수 있어. 왜냐면 빨리빨리 지나가다 CQ들이 옮겼거든. 그리고 난 뒤에 마크가 맨 마지막에 서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지금도 마크가 최애이기 때문에 마크한테 무슨 말을 할지 솔직히 그때 준비도 안 해갖고 당연히 패스가 아니니까요. 마크한테 뭐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어. 근데 마크를 딱 보는 순간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빨리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제가 멈추면은 CQ가 그 상태로 이렇게 잡아서 옮겨줘요. 제가 가만히 그렇게 길지도 않았겠죠 솔직히. 3초 이렇게 서 있겠어요. 제가 한 1초 서 있었겠죠. 서 있으니까 CQ가 저렇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말 해야겠어. 옮겨지면서 마크야 사랑해. 진짜로 진짜 나 그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마크가 눈이 진짜 커요. 얼굴이 이만하고 근데 마크가 그 눈으로 붙잡혀 흘러가는 나를 그래도 봐줬어. 나의 사랑해를 들어줬어. 나 진짜 딱 한 개만 더 말하면은 해찬이가 첫바였거든요. 나 해찬이 일반인데 진짜 할 말을 못 찾겠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해찬이도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그때 거의 그 시절에 차예일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때 해찬이 그 브릿지 넣은 머리 그 초크 브릿지 넣은 머리 이 머리 해찬이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딱 제 앞에 있던 사람이 해찬아 나 시험 치는데 응원해줘 이렇게 하니까 해찬이가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때 취업 준비를 이제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해찬이한테 해찬아 나 취업 잘 되라고 응원해줘를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렸고 너무 짧았어. 그래서 내가 해찬아 나 취업 시켜줘 이렇게 갑자기 취업 청탁을 했네. 내가 미성년자 걔는 취업했잖아. 나 취업 선배잖아. 해찬이 취업 시켜줬는데 진짜 해찬이가 원래 다 아시죠? 해찬이 진짜 순발력 좋고 말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해찬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 해줘 화이팅 사랑해요 뭐 고마워요 이랬는데 해찬아 취업 시켜줘서 진짜 한 1초 정도에 화이팅 이게 있는데 진짜로 내가 이거를 그것이 이제 이거의 첫 대면이었는데 이거를 내가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자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해찬이 덕분에 취업 잘했다고. 해찬이가 아마 그때 나한테 화이팅 해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찬이가 이걸 혹시 본다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그때 너무 고마웠다. 드림쇼를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그서부터 정말 정병 발사였어요. 그렇죠. 그때도 애들이 울었어요. 마크 졸업?
콘서트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마콘이 아니었는데 이제 마콘 때만 해도 막 울고 해찬이 막 울고 막 그 사진 막 다 찍히고 막 그랬었는데 난리가 나니까 SM에서 그쵸. 안 시켰어요, 졸업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진짜 여러분 사랑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 OMG. 맞아요. 근데 사실 케이팝 업계에서 사랑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킨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아, 그 원데이 얘기도 투데이 해야죠. 본 게 아니긴 하잖아요. 뭐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슈퍼주니어 때 그쵸. 음. 그때 시스템 한번 붕괴됐었고 이 딜레마인 게 어쩔 수 없이 그 그룹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회사에서도 있지만 또 이 그룹의 멤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럼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SM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이때 그 당시 드림의 화력과 드림 그 시즈니들의 그 사랑이 그 이상으로 컸다.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도 나오고 그 성적을 유지시켜줄 만한 좀 근거도 보이고 사랑도 실체 있는 사랑으로 보여주려고 이때 팬들이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당시 시즈니들의 드프들의 마음이 맞아요. 딱 그 불안이처럼 할 수 네. 있는 거 정말 다 해서 이 팀을 지켜내겠다라는 그 첫 번째 그 계기였던 것 같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졸업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생각해보면은 뭐가 싫었을까? 드림이 함께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본다는 지점이 팬들이 슬퍼졌던 그 지점이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같이 그렸던 미래가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눈에 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마크가 그 관계성이 또 중심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드림의 미래는 이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혼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사랑을 이어오고 그 사랑을 좀 보여줘서 이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드림이 크게 성장했잖아요. 커리어적으로. 아, 그쵸. 그때 사실은 마크가 나간 뒤에도 잘 됐어요. 드림은 드림이었죠. 성적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크의 존재가 저도 언제나 그리웠지만 가령 붐. 저 붐 때 너무 좋아했어요. 제 친구들도 붐 입덕이 되게 많았어요. 붐 때 너무 좋았고. 맞아. 그때가 딱 이제 딱 애들 성숙해지는 느낌을 딱 풍기면서 근데 그때도 저도 붐 때 마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댓글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약간 그 덕질이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은 그쵸. 있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혼란의 시기를 18년부터 20년까지 그 유예 기간을 좀 보내다가 20년도에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맞죠? 맞아요. SM에서 본격적으로 그 맞아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그리고 20년도에 마크가 돌아오고 나서 너무 좋았죠. 그러고 이 마크가 화려하게 마수로 데뷔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데뷔가 아니고 컴백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컴백이었어요. 너무 빨갰고요. 맞아. 이게 뭐하는 파지티브. 너무 좋았죠. 왜냐면 우리는 그냥 7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맞아. 솔직히 저는 맛 앨범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이게 붐이랑 리로드에서 사실은 팬들이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색깔만 봐도 아시겠지만 앞에는 청량하고 약간 아기들, 소년들, 쇼넨 이랬는데 약간 위붐이라고 적혀있는 이 붐부터 뭔가 애들이 정장을 옷 입고 검정을 추구하고 막 애들이 막 아래 위로 청청인데 그게 청량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청년의 느낌을 주는 그런 거였었는데 마크가 오면서 어떤 아이코닉한 그런 색깔을 마크가 딱 가져와 버리는 맞아. 래핑의 힘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드림이 7명일 때 완성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저는 맞때 참 많이 했다. 그 맞때부터는 진짜 NCT 드림이 뭔가 딱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딱 NCT 드림만 낼 수 있는 너무 가볍기만 하지 않은 청량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매운 청량 맛? 너무 이런 거를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크가 다시 돌아와서 데자뷰를 부르는 무대가 전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마크 가사가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여기서 마크가 My team 이러는데 드림 팬들이 다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 이게 마크가 드림한테 My team이라고 붙여주는 그게 그리고 새 시대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마크가 졸업 해프닝을 겪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팀이 건너뛴 것 같거든요. 완전 남자 스테이지로. 이때 드림이 진짜 고민이 많았죠. 막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꾸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이 뒤로 나왔고 막 언제부턴가 사실 뭐 127도 그랬지만 앨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자컨에서도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에 또 그런 어리고 청량한 이미지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드림은 유난히 그 우정이라는
하는 말, 영원이라는 말을 영원, 맞아. 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룹이고 그리고 팬들이 드림에게 기대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사실은 그 영원이라는 영원, 건데 근래 있었던 일을 다시 조금 돌아가도 될까요? 그런 지점에서 요즘 드림 팬들이 다시 좀 불안과 정병이 올라오는 게 아닐까.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항상 우리가 못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영원하기만을 바라고 음.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사건들이 요새 계속 터지잖아요. 음. 근데 저는 보면서 뭐 회사든 드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팬들이 불안해할 때 감사해라. 진짜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아 그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림 팬들이 한창 초동에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한번 초동 마감할 때가 비가 왔었어. 그래서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초동 마감 날이 있잖아요. 그날 더 모아보려고 막 중국 언니들이랑 막 다 하고 팬들이 더 채우겠다고 비 오는 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샀었어요. 초동 맞아. 채워보겠다고. 맛부터 비리럽까지 10연속 밀리언셀러를 했어요. 그때 SM이 한창 팬들의 이런 불안을 이용한 거지. 이용했어 계속. 맞아. 나는 그 지점에서는 참 일부러 그 유예 기간을 사실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너네가 이제 얘네 돈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유지시키겠다 이런 네. 게 있죠. 근데 맞아요. 진짜 한번 불안해본 여자들이랑 근데 한 번 불안해본 여자는 불안에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실 건가요 혹시? 저는 그렇다면 더 쉽게 무너진다. 아니 이건 진짜 이 불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PTSD라는 게 좀 약간 그죠? 지쳐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말도 이거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저는 그때 불안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지만 NCT 드림의 마크해가 퇴라고 하셨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2017년 6월 25일 어머. 저녁. 저는 이날은 아직도 기억. 저는 이 날짜를 왜 외우냐면은 제가 이거를 한 어디 뭐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제가 얘는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쓰냐. 어머. 가사가 적혀 있는 글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무대인가요? 고등 래퍼에서 아. 했던 마크의 파이널 무대 두고 가라는 게 있어요. 아. 슬기랑 했던 무대인데 제가 진짜 뻥 안 치고 이 무대를 500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무대를 보면서 얘는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쓰나라는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수만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인재. 맞아. 이때 고등 래퍼의 마크가 출연했을 때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SM이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고고한 소속사였단 서바이벌을 말이에요. 안 내보내요. 안 절대. 내보내고 특히 랩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자신감이 좀 없는 SM이 유구히 오. 그 자신 없는 분야가 맞아 랩이었죠. 랩이었는데 마크가 등장했는데 마크를 내보냈어. 얘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친구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사가 몇 개 있는데 어려워도 하고픈 걸 하고 싶어. 매일 동생들의 밥을 사주고 싶어. 라는 가사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어차피 가야 한다면 올라서 겁이라는 말 여기 두고 갈게 말하는데 진짜 약간 저는 얘 누구지? 누군데 랩을 이렇게 쓰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마크의 성격을 보여주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진솔했다 이때부터. 여기서 과정은 됐고 결과를 보여줄 때가 됐잖아. 내가 준비됐다는 말은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라는 친구는 하는 친구거든요. 나는 여전히 준비된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어디로 나아갈 될지를 명확히 아는 친구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봐온 마크는 이 무대는 사실 전 지금 봐도 좀 마음이 되게 이상해요. 그때 제가 카이편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카이편에서 제가 필리핀 마닐라 그 너의 세상으로 보면서도 얘기했었지만 입덕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Have no fear 저게 약간 그때 당시에 마크를 굉장히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내가 그때 마주했던 게 뭐였을까를 계속 떠올리게 되죠. 입덕 영상을 보면. 네, 사랑의 수갑을 기꺼이 차겠다. 잡아가라. 난 마크와 진짜. 함께. 이거 끝나고 마크 얼굴에 클로즈업 하는데 나는 이 얼굴만 보면 여전히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이때가 우리 마크가 사실은 진짜 쉼이 없었잖아요. 본인도 20년도 이후에야 자기가 그때 지나보니 사춘기였다. 그때 지나고 보니 그때 번아웃이었다. 이런 말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무대로 저희 입덕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 무대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하고 지금의 마크랑 그때의 마크가 변함이 없구나. 성장을 했는데 마크의 본질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그걸 거를 느끼게 하죠.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남자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지성 얘기를 한번. 그래 해야지. 저는 사실 드림이 마크가 최애고 나머지가 싹 다 차예요. 방금 펩시님 말처럼 저도 진짜 돌아가면서 차이가 바뀌었어요. 어떤 날은 런쥔을 사랑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고 어떤 날은 그 제노가 이러다가 마크가 좀 위험하겠는데 싶었고 나재민 제일 잘생긴 남자. 근데 솔직히 박지성은 전 천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반대하시는 분들 댓글 다시고 주소랑 연락처 주시면 제가 상품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성이는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편협 발언인데 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아이돌 남성 편력을 뒤져봤을 때 저는 20대쯤 됐을 때 이런 좌우명을 가졌어요. 얼굴에 분칠한 것들 믿지 말자. 우리가 근데 많은 일을 겪으니까. 진짜로요. 근데 얼굴안 분칠한 것들이 저를 너무 많이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이라는 친구는 나는 지성이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이거 문제 발언했을 때 나는 그때 제가 뭐랬냐면은 마크는 못 믿겠는데 지성이는 아니, 믿는다. 근데 지성이마저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성이는 저는 솔직히 진짜 저는 그래서 지성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제 지성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팬들 정병 시기에 같이 너무 친해진 않지만 내가 너희가 그런 거를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들이 앞에 있는 무대가 그립다를 항상 얘기해줬던 친구인데 그게 너무 진실됐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지성이가 하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막 보고 있으면은 여전히 근데 최근에 지성이가 데뷔 초의 지성이랑 지금의 지성이가 이거는 지성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친구가 변한 건 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또 이 얘기도 해야 돼. 왜냐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몸은.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저 예전에 제 친구가 지성이랑 사귀고 싶다. 철러랑 사귀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욕했거든요. 왜냐면은 좀 심하잖아요. 박지성 데뷔 초 때를 봐요. 이렇게 뽀글머리와 바가지 머리 했는데 지성이가 너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했던 게 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미성년자였죠. 뭐 어쩌겠어요. 혹시 드림에서 제일 좋아했던 멤버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그때그때 활동 때마다 되게 바뀌었는데 저는 맞아. 드림 노래 중에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게 내가 철러의 보컬이 두드러지는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Irreplaceable 주인공.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종철러 진짜. 무슨 파트를 봐야 되냐 그 노래는 당연히 미녀 하면 야수고 수고. 그게 진짜 귀엽다요. 이 노래도 가사가 안 되겠다. 진짜 예쁘거든요. 안 되겠다. 드림 울지 눈물 영원하자. 닦고 영원하자.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철러를 좋아한다고 자각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파트는 다 철러였던 거야. 이 무대 저 우리- 너무 좋아요. 이 연출도 너무 좋고. 여기. 이거 봐야 돼. 너무 너무 귀여워. 좋죠? 근데 저 철러의 당연히 미녀하면 야수고를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철러가 갈수록 너무 잘해요. 우리 이거 주인공 본 김에 고래도 보면 안 돼요? 진짜 당연히 되죠. 진짜 나 고래 너무 좋아하잖아. 진짜 고래는 나 그냥 눈물 줄줄 나. 여러분 고래 아세요? 고래 모르는 여자 어디 있어요? 진짜 고래 모르는 여자 진짜 인생 헛살았어. 고래 모르는 여자 국적 포기하고 가세요. 나가세요. 여권 내려놓고 나가. 근데 진짜 이건 어떡하지? 이거 진짜 전주부터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여기서 이때 드림 애들이 마크를 너무 예뻐하던 맞아. 때였어. 그리고 이 무대는 이 무대는 또 지성이도 주목해서 봐야 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마크 검은 머리 봤어요, 여러분? 나 이 가사 너무 좋아. 먹먹함 나도. 속에 너의 목소리만 들었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재민 가사도 미안해요. 2절이었어요. 봐봐, 난 철러. 철러 파트가 좋아. 이 노래는 왜 NCT 멤버들의 목소리 합이 완벽한 노래들 몇 개 있잖아요. 맞아. 가령 올나잇롱이나 맞아, 올나일롱. 오르골. 근데 고래도 진짜 완벽한. 진짜. 여기서 철러, 해찬, 런진 보컬합도 너무 완벽하고 나 여기 나재민 랩 통으로 좋아. 여기서 런진이 목소리 진짜 뭐야? 이때 황런진 천사. 근데 진짜 엔드림의 뭔가 퍼포먼스? 막 화려한 퍼포먼스? 뭐 이런 청춘 같은 거? 난 그거가 근간이 아니라 진짜 보컬이 근간이라 생각해. 보컬이 진짜로. 너무 예뻐. 이런 청량한 노래들이라 어쩔 수 없이 네, 드림은 솔직히 너무 찰떡이야. 드림의 청량의 근본은 저는 그거 위영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뿌리를 잊지 말아야 돼. 드림은 나이가 팬들에게. 60이 되고 70이 돼도 청량은 꼭 하나씩 넣고 진짜 10년에 한 번씩은 마리노 옷을 입어야 돼. 맞아요. 청량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드림을 진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재민이가 돌아왔었어요. 재민이 재민이가 이때 마초 때 같이 안 했잖아요. 맞아. 그때 허리 아파가지고 나재민이 센터로 이거 봐, 돌아왔는데 이렇게. 우리 재민이가 추인검 때는 진짜 아기였는데 이때 맞아. 너무 성장해가지고 너무 성장했어. 우리가 다 약간 재민이가 약간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은 이때도 애긴데 이때 진짜 막 어른 해찬이도 같았어. 지성이도 다 너무 커가지고 살 쏙 빠졌잖아. 10대의 NCT 드림을 설명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 청량이었고 다른 하나의 키워드가 고라고 생각해요. 맞아. 이게 그리고 NCT는 청량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We're so 근데 freaky. 근데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딱 보여줘. 우리도 잘했지. NCT다라는 거를 천명한 그런 노래죠.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뮤비도 보면은 막 지하철 뛰어넘고 돈도 맞아. 안 내고 돈 안 내고 막 어, 봐봐 무임승차하고. 반항은 그들을 불태우고 우린 열정에 완벽히 미쳐가 We be screaming. 근데 이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파트가 이거였잖아요. 그게 네 선택이면 맞아. 예예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 이거 회피형 트위터 여자들에게 완전 평생의 어. 명언이에요. 이 무대가 저는 스타일링도 그렇고 저는 드림의 죽기 전에 탑 10 무대를 하자면 그 안에 넣을 것 같은 무대예요. 근데 진짜 세상 되게 주옥 같은 무대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위영 얘기가 나왔고 옆에 뜬 김에 위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위영을 한번 보시죠. 난 이 마린룩이 진짜 나 이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때 진짜 좋았네. 나 이때 막 제가 이때 입덕한 뒤거든요. 자고로 남자 팔은 가늘어야 돼 이렇게. 진짜 이때 너무 모든 게 아름다웠죠. 안무도 아름다웠고 막 런쥔이가 이게 파도에 이렇게 맞아. 밀렸다가 다시 뒤로 간 이런 안무나 런쥔이 이때 너무 예뻤다 정말. 진짜 청순하다. 아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미 나 지금 함께 하고 있어. 이 친구들이 이영 앨범 활동을 하던 중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변성기가 온 거예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변성기가 온 친구가 철러였어요. 그래서 위영 활동을 할 때 거의 끝물에는 AR을 좀 틀고 사비 부분은 철러만 했었어요. 들어보면은 철러도 진짜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난 철러는 진짜 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대로야 근데 철러. 브로큰 멜로디가 그 대형자 가지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고 이때 멤버들 얼굴도 다 너무 가을 폼이 전어처럼 좋았고, 이제 물이 집 나간 드프들도 돌아오게 하는 얼굴들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맞아. 퍼포먼스 영상도 보면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것도 다들 기억 남김에 보시고요. 저는 헬프를 왜 우리 첫 회에 제일 먼저 듣는 노래 있잖아요. 저는 헬퓨 사비 들어요. 기다렸어 어서 와. 헬퓨가 진짜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 얘기 못한 명곡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아까 그 펩시님이 보컬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드림한테 항상 고맙고 나도 이제 고마움을 하는 사람이 됐어. 드림한테 항상 고맙고 항상 드림한테 좋았던 게 뭐였냐면요. 드림은 자컨이 항상 반가운 그룹이에요. 저한테. 왜냐면은 자컨을 보면 가끔씩 너무 억텐일 때가 있고 다 뭐 어떤 그룹을 저격하는 건 정말 아니고 왜 자컨 재미없다는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드림은 그 멤버들이 같이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 전에 헤어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소중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칠린인 그 드림 같은 경우도 그 세븐틴 TTT 같은 거거든요. 이게 드림들끼리 MT 가는 거예요. MT 가는 게 칠링 시리즈인데 그런 자컨들이 너무 반갑고 그럼에도 드림이 관계성으로만 비비는 그룹이 아니라 실력도 너무 좋은 그룹이어서 라이브 영상도 정말 많이 내놨어요. 그 라이브 영상도 너무 반가운 그룹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라이브가 너무 그 숨소리가 잘 들리는 라이브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르골이랑 AN의 이때가 제 기억으로는 드림이 라이브 클립을 처음 내놓은 게 이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컬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엄청 적나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믹싱을 했겠지만 이게 무대로 듣는 거나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야외의 느낌을 잘 가져온 라이브여가지고 제가 이 클립을 너무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 클립도 보면은 그냥 이 친구들이 단순히 얼굴과 몸과 젊음으로 비비는 그룹이 아니다. 너무 잘하는 그룹이다라는. 그리고 다시금 느끼지만 해찬이 목소리 너무 보물입니다. 진짜 보물입니다. 진짜 언제 한번 저는 해찬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올나잇롱도 여기서 하나요? 올라인롱이 이게 지금 두 개 노래가 합쳐져 있어요. 오르고를 부르고 그 팬들한테 그런 체제적인 시스템적인 불안함 말고는 완전 안정감을 주는 사람들이야. 드림이 우리가 춤 얘기를 안 했는데 드림이 쾌감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드림 팬들이 연습실 영상 하면은 발자국 팡팡팡팡 하는 거 그게 드림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라이브 영상을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도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좋아하는 라이브 클립이 지금처럼만인데 이것도 참 보컬들이 너무 아름다운. 이게 드림이 이번에 하면서도 그렇고 평소에 드는 생각이 영원이나 우정이나 우리 지금 함께 그런 걸 얘기하는 가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드림의 마음이었을 음. 거고 그리고 맞아. 그 노래를 듣는 팬들의 마음이었을 거고 그래서 드림 진짜 100주년까지만 깔끔하게 하고 접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가시가짜 콘서트 버전을 많이 들었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어. 거기서 왜 이따 2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근데 한때 팬들이 이 노래를 콘서트에서 불러주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앵콜로도 부르고 했었는데 항상 해찬이가 그 파트가 해찬이 파트거든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사랑하는 시즌이 우리 다시 만나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콘서트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막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음. 우리에게 영원했으면 좋겠는 마음. 영원이라는 게 없다는 거를 사실은 아는 나이가 됐음에도 드림만큼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드림 팬들 마음에는 강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네. 언제나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이 유효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랑하는 시즌이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계속 말해주기로 했으니까 네, 계속 지켜주세요. 말해주면은 시즌이 우리 드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다시 있을 볼 것이다. 수 있을 것이다. NCT 드림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